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현재 미 증시 폭락이 과연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가 있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거리가 멀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4대 지수,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이 네 가지 미국 주가 지수 모두 변종 바이러스 이전부터 하락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었어요. 다우존스 지수는 11월 9일부터 2주일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고, 러셀 2000 지수 역시 11월 9일부터 2주일 하락 추세로 보였고, S&P 500 지수는 2주 연속 횡보를 했어요. 나스닥 종목은 소수의 상승 종목과 다수의 하락 종목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권 시장에서 상승 에너지가 약화된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은 유가 하락이 11월 10일 이후 하락 반전됐습니다. 주가는 26일 날 세복에 폭락했는데, 그러니까 16일 동안 하락 압력을 받은 거죠. 석유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에 유가 상승을 핑계로, 그러니까 유가 상승 덕택에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많이 내렸죠. 올랐다가 이제 11월 10일부터 하락 압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정권시장 에너지 고갈 문제로 볼 수 있는데, MMF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MMF 관련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 MMF 잔액이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이 돈은 미국 본원 통화량만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MMF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줄고, 거래 대금이 주니까 자동적으로 상승 압력이 작은 거죠. 그러면 왜 S&P 종목은 행보했느냐라는 얘기인데, 다른 종목보다도 주가 지수 하락을 유도하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쉽게 하면 나스닥 시장보다도 S&P 500 시장이 크고, 시장 규모는요 다우존스보다도 훨씬 크고, 러셀 2000보다도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 매도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큰 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처분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나스닥 종목 중에서 약 한 79개는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도 주요 종목은 S&P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주가 조회수 하락을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쉽게 하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도 좀 팔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매도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락을 유도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선물 매도를 많이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골드만삭스는 반대를 했지만은 바이든 정부가 석유 비축료를 푼다는 공식적인 얘기를 하기 전부터 유가는 11월 10일이죠. 하락 반전하기 시작한 거죠. 26일 날 유가도 폭락했으니까 10한 6일 동안 하락 압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석유 관련 종목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부터 주식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확산되고 유럽 쪽에서 문제가 된, 아직은 유럽에서는 그 26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럽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문제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즉 아프리카 쪽에서 일부 있었지만은 그런 거는 과거에도 뭐 메르스 바이러스, 온갖 바이러스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1년 동안 증시에 악재로 있었는데 큰 문제 없이 주가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는 핑계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전부터 주식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그 4차 산업 관련 기술주들이 너무 올랐거든요. 그것이 PR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넘는 그 나스닥 주식이 너무 많았거든요. PR.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한 5년, 그러니까 현재 PR이 높다는 거는 그 100배라는 거는 100년이 있어야 지금 현재 수익을 가지고는 그 더블 정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 이제 거품 논쟁이 발생할 만큼 가격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제 S&P 500에 포함된 나스닥 79개 종목도 포함된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매도 작업을 한 거죠. 매도를 높은 가격에 해야 그 하락 유도했을 때 또 그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매도를 한다면 나중에 환매수 해주면 또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에너지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랑치고 까재 잡고 손도 씻고 발도 씻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6일 날 이미 그래프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스닥을 빼고는. 나스닥도 S&P 500 지수에 79개 종목이 들어있다고 하는 자체가 행보를 했다는 거죠. 그 우량 오르는 거 다 포함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행보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몇 개 지수를 빼면.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이니까 그 하락 그 조정 작업을 했다. 제가 볼 때에는 투자은행들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 논쟁이 있는 거 여러분 다 하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심지어는 그 미국 현지에서도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나 NFT 관련 주식 그 상승을 두고 2001년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결국 정리하면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은 마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2주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부터 그 사회지수 모두 하락 압력을 받고 있었고, 또 악재도 유가 하락 등 또 바이든 정부의 유가 하락을 유도한 정책, 또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물가 상승 혜택을 많이 보았는데 바이든 정부가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하니 상장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봐야지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악재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고갈됐다. 그리고 돈이 그 MMF 시장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정부가 그 상장기업 영업실적의 원천이 되는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